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건진법사도 천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대통령실 이전을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밀어붙였던 자가 무속인이나 주술사로만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의 국정농단 녹취가 공개되면서 그 마각을 드러낸 건데요. 그 의외의 인물은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일명 명박사, 조상의 덕을 본 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말을 듣고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인 건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간 역대급 정부 사업이 영험한 기운을 가진 민간인의 조언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경악스러운데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졸속 이전으로 최악의 혈세 낭비와 국방부 등 군사시설을 쪼개게 하며 최악의 안보 공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 이전이 완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 모든 게 명태균 씨 작품이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청와대 이전을 조언했다고 과시하는 통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위치가 풍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가 설명된다며 명 씨와 김건희 씨가 이전 결정의 배우라고 지목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병이라고 논조 끌어올리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됐다 이거였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지인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대통령이 진짜 직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느냐고 묻자 명태균 씨는 속된 표현으로 당연하다고 답변하는데요. 명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고 조언했고 그 말을 들은 김건희 씨가 직무실과 관절을 옮기도록 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명 씨는 청와대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김건희 씨 사주를 봤다고도 과시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에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 피 같은 세금을 쓴 이유가 배우자 김건희 씨와 영적 스승인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냐며 김건희 씨의 국정 관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달 말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이전 무렵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을 했다면서 내가 이삿짐 사장도 아니고 풍수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뭐하러 조언을 구하겠냐고 말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후보 시절 국민 소통을 이유로 직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명 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조언을 들어왔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약을 핑계로 이전을 밀어붙인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민간인인 명태균에 의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통령 내외만 믿었던 영적 스승에게 말이죠. 무속 때문에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대통령실을 이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는 어떤 존재였던 겁니까?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인사와 내밀한 관계였던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 직후에 했던 발언이라 더 주목하게 됩니다. 명태균 씨는 청와대 이전을 물어보는 질문에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좌로 대가리가 꺾였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가겠냐고 되묻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마치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발을 들이면 큰일 날 것처럼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을 서두를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녹취에 나온 발언대로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명태균 씨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눈 좋은 안전뱅이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무속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고 꽃이 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데 선거일이 3월 9일이라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반복적으로 눈먼 무사와 안전뱅이 주술사에 비유한 명태균 씨가 무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관심을 끌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국정 운영에까지 무속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의혹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대통령 경선 초기 잠시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껏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통해 설명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심이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녹취에 담긴 내용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얽혀있는 모든 의혹과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도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게이트로까지 번진 현재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진실 고백뿐입니다. 이제 그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서 돌아서서 국민 편에 서십시오. 작은 파우치로 통하는 KBS 사장 후보자 박장범 앵커. 이런 간신배이자 어용인자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요. 만일 이런 자가 KBS 사장이 된다면 9시에만 땡윤 뉴스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정시에 울려 퍼지는 맷땡윤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부꾼의 정체는 어김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범법도 아주 잘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기초질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7번이나 압류되기도 했는데요.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어겨왔던 거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작년 3월과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한 차례씩 적발됐는데요.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올해 6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처럼 박 후보자가 벌금을 부과받은 스쿨존 위반은 모두 4차례나 되는데요. 박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9번이나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아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당했던 걸로 드러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7번 압류됐습니다. 이쯤 되면 교통위반의 끝판왕인 거죠. 압류 조치된 차량이 한 달 뒤 다른 위반으로 압류되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차량이 압류를 당했는데요. 박장범 후보자 측은 교통법규 위반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그가 상습 위반자였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이건 반복된 습관으로 주의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닌 거죠. 이 나라가 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야 속이 다 후련할까요? 이자가 정말 KBS 사장 후보자가 맞습니까?